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요즘 뭐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외환 시장, 원유 시장 다 좀 안 좋아서 좀 더 그쪽은 좀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체크를 해서 화진열증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소봉 프로젝트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파이 코인하고 악시아 코인으로 했습니다. 정말 뭐 공포의 외인 구단이죠. 물론 이 코인 업계라는 게 공포의 외인 구단인데 1번 타자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틀림없죠. 2번 타자 이더리움이죠. 3번 타자가 파이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계 최초로 핸드폰 기반 채굴이라는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시아 코인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지만 여기 또한 세계 최초로 은행에서 자기네 자산을 기반으로 만드는 세계 최초의 코인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이제 화폐의 기원과 역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들은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공부해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중세 시대 했죠. 추계 시대 했고 중세 시대 했고 중세 시대에 이제 신용화폐로 교회하고 이런 영주들 중심으로 해서 신용화폐로 회귀를 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대항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같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화폐 전쟁도 역시 일어나면서 새로운 이제 주로 이제 금과 은에 대한 쟁탈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금속 화폐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의 이 코인의 등장과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세 시대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도시국가들이 조그맣게 자기네들이 채권 발행을 했다. 그런데 이제 베네치아 그 복식부기를 처음 만들었다고 지금 학계에 알려져 있는 베네치아에서는 연 5%짜리 채권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강매를 했다. 원금 상환 이런 거 없었다. 영구채죠. 그렇지만 이자는 줬다. 지금 이런 코인이 이제 그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원화, 위안화, 유로화 이런 데랑 연동을 시켜서 이자를 보통 5.5에서 6% 정도 주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원금은 안 주고 이제 이자만 주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참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베네치아에서 했던 게 이탈리아 북유럽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 1650년도가 되니까 네덜란드 가정의 50% 이상이 정부 채권을 다 보유하게 됐죠. 네덜란드는 영국에 앞서서 뭐 신대륙으로 뭐 미국 쪽으로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다 나갔던 일본 쪽으로도 오는 그런 이제 선진적인 항해 기술을 갖고 있었었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해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제 미적분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채권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변동기와 마찬가지죠. 지금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됐고 신대륙을 발견했고 신대륙에서 금, 은이 구대륙으로 다 들어오고 이 들어왔던 게 다시 중국하고 인도로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차도 사고 비단도 사고 뭐 여러 가지로 중국, 인도, 일본 같은 데로 이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대 국가가 생기고 직업 군인이 생기고 대규모 약탈 전쟁이 생기고 고리대금업자들이 생겨나고 노예제도가 생겨나고 물질주의 철학이 생기고 과학 등이 다시 등장하는 추계시대 모습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난 거죠. 본격적으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신대륙에서 갖고 왔던 그 금과 은이
전부 은행가들의 창고로 모이게 되고 이게 나중에 동양으로 물건 사는데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런 상업금융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핀테크 기업들 그 IT 발전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도 얼마 전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같은 것이 100년 넘게 했던 그런 은행들의 시가총액을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리는 지금 카카오뱅크도 자체 코인과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쪽 결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은행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가 악시아 코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악시아 코인 이렇게 유튜브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영어로 된 자료가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악시아 코인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악시아 코인 백서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내부 문건인데 내부 문건 정도는 이미 axiacoin.org 아마 재단법인을 뭘 하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도 아마 재단법인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법인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com이 아니라 axiacoin.org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료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여기는 이제 악시아 코인 지갑을 만들게 되면 거기 확실히 나오는데 상당히 독특한 코인입니다. 이자를 12% 줍니다. 이자를 12% 주고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도 나오고 데비카드를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체크카드도 나옵니다. 400불 350불인가 거진 한 40만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악시아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청하게 되면 이런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가 나오고 이자가 12%가 나옵니다. 굉장히 괜찮죠? 12% 복리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제 악시아 캐피탈 뱅크로 해서 이제 월릿을 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이게 은행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 자산 100 빌리언 US 달러니까 110조 좀 넘죠. 요즘 그러니까 110조 정도 되는 자기네들 자산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도 지금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다. 참 파이코인도 이제 파이코인은 또 이제 세계 최초 악시아 코인은 세계 최초로 은행에서 100 빌리언 1000억 불 1000억 불이죠? 예, 1000억. 예. 1000억 불이라는 이제 자산을 담보로 만드는 코인이지만 파이코인은 이제 핸드폰 채굴인데 중국은 막 이런 것도 하나 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계 1위죠. 핸드폰 보급률이 세계 1위고 95%,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80%, 중국이 한 60%밖에 안 되니까 뭐 자기 고향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 없는 사람들 다 해서 핸드폰 요금 뭐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파이코인을 막 채굴 하나 봐요. 차이나스럽죠. 이것도 이제 파이코인 차이나 쳤더니 뭐 웬 태극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 파이코인을 위한 어떤 이런 사람들 네트워크에서 그런 일하는 사람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번 잘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모임 같습니다. 근데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극기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이죠. 지금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기여자, 참여자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아시죠? 아무튼 굉장히 이것도 비트코인은 아마 비트코인 처음에 이 파이코인의 제가 백서를 보니까 비트코인의 87%는 한 명이 갖고 있나 봐요. 한 명 혹은 한 단체가 갖고 있고 나머지 조그만 물량으로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유통되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5% 상장 폐지 안 될 정도로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다. 물론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지만 그런 가치로 원래의 화폐의 기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그 파이코인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시아 코인과 파이코인은 둘 다 어느 방면에서건 세계 최초의 시도를 한 그룹들이죠. 근데 참 제가 이걸 보면요. 제가 1992년도에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됐습니다. 참 퍼라는 게 한국에 없을 때 95년도에 선물시장 도입됐습니다. 99년도에 디지털 시대 개막했어요. 98년도에 구글도 만들어졌죠. IMF 때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변혁기였죠. 2003년도에 부동산 시장 본격 올랐죠. 2004년도에 페이스북 등장했죠. 저는 2010년도에 아이폰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그룹 임직원들 모아놓고 이제 삼성은 끝났다. 이 아이폰 봐라. 삼성 핸드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삼성은 끝났다라고 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갤럭시가 나오더라고요. 트위터도 저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 비트코인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게 생길 때마다 저는 가난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윈 얘기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면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그거 사기야. 자기가 모르면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똑똑한 한두 명이거나 아주 멍청이들이죠. 저는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온갖 책 쓰고 강의하고 온갖 잘난 척을 다 하면서도 참 새로운 이런 변혁기에 수많은 기회가 왔으면서도 저는 그 기회를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반성하고 있던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반성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혀 모르는데 모르던 차에 이제 2013년도부터 조금 가닥을 잡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굉장히 구글 본사에서 굉장히 그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그 황성현 대표 카카오 부사장까지 하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을 때 한국, 중국, 일본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구글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왜 못 가나? 아시아 사람이지만 인도는 가는데 한국, 중국, 일본은 왜 못 가나?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도 있었지만 아무튼 남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코로나 백신 맞기 싫어도 안 맞으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냥 할 수 없이 맞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남들이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다 있는데 인도만 해도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다 서양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천재들은 보면 생각하는 게 완전히 열려 있더라. 맨날 자기 밥 먹고 살고 우리 식구 밥 먹고 살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의 컴퓨터 개발, 구글의 이제 개발자들 보면 아프리카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아프리카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왜 일찍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2047년도까지 이제 결국 2047 우리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회사 딥마인드를 인수를 해서 그 사람들은 2047년도까지 사람들을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참 대부분 보면 그렇거든요. 참 저도 반성하는 건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줄 모릅니다.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줄 모른다. 그거 생각이 아니다. 그거 번뇌다. 이런 소리를 2004년도에 어떤 땡초 스님 같은 사람한테 듣고 화가 나서 싸우기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스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못합니다. 생각하는 힘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감정에 놀아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저만 해도 참 그런 많은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는 반성을 하면서 그래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보자 이러면서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새로운 거 공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 저도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 소봉 프로젝트나 화식열정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파이코인도 좋고 뭐 주식도 좋고 뭐 저기 다 좋습니다. 악시아 코인도 다 좋고 돈 버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뭐 뒤돌아보면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불안하게 되거나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을 공부하면서 돈에 대한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을 놓치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부자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돈 안 되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은행가들이 그렇게 컸다라는 말이죠. 은행가들이 계속 크면서 은행가들이 크다 보니까 금을담보로 은행가들이 이제 융자를 해주고 증서를 발행해주고 이거와 똑같이 하는 데가 악시아입니다. 악시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 최초로 12%를 주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일단 지금 초창기에 이 100 빌리언 US 달러 1000억 불을 그것도 은행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받은 돈이잖아요. 예금하신 분들에게 그것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주고 코인을 유통시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화 승수 효과 같은. 그래서 악시아 코인의 멤버들이 지금 미국의 통화 승수가 멀티플 이펙트가 한 5배 정도 되니까 악시아 코인이 5배는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12%였으니까 12배 올라간다. 아니다. 100배 올라간다. 아니다. 10,000배 올라간다. 아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이제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중앙은행에서 한국도 그렇고 이제 CBDC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을 만든다고 막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그러고 이런 비트코인 업계나 이런 코인 업계나 블록체인 업계는 또 자기네 나름대로 코인을 개발하고 그런 이제 화폐 전쟁이 생기는데 이게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가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은 시골 마을은 그냥 신용으로 하고 그냥 대부분의 금과 은은 런던의 상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실들의 금고에 있으면서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 신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제 소형업자들은 이렇게 약속어음 같은 이런 부절 같은 거로 하고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이제 이방인 여행자들과 이렇게 다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하고 자기네가 발행한 코인을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게 악시아 코인의 신용카드 발급 혹은 체크카드 발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트워크를 1억 명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도 파이코인도 똑같이 그렇게 이방인 여행자들끼리도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른 코인과 이 두 개의 코인은 굉장히 다른 걸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예전에도 이때도 토마스 홉스, 애덤 스미스 같은 이제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고 돈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사회 계약론, 이기심,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운동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과 똑같이 이런 도덕적인 세계도 이익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돈 빌렸으면 이자를 정확히 내야 된다. 내 돈을 맡겼으면 이자를 정확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냥 뭐 19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시골 병원에 가면 옥수수나 고구마나 감자로 치료받는 사람들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그게 안 되죠. 방학 때 손자들이 와갖고 할머니 이거 얼마야? 뭐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따지나 이 깍쟁이 같은 놈들. 그래서 서울 깍쟁이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이제 우리 소봉 프로젝트 특강하는 장진우 선생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서로 아는 사회에서는 뭐 부채 안 갚아도 좀 봐주고 기다리고 그래 내년에 갚어 이랬는데 이제 이 부채가 범죄화가 돼서 약속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그런 사회가 왔다. 그래서 엘베시우스가 도덕적 세계에서도 이익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파이코인 백서가 참 중요한데요. 그 파이코인 왼쪽에 있는 거 보면 그 프로필 위에 백서가 있는데 백서라는 것은
이 파이코인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파이코인의 한국 비공식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파이코인 한국 커뮤니티 파코코라는 데가 있던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파이코인에 나와 있는 그 화이트북 백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참 고맙게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파이코인 백서 치시면은 이 파이코인이 세상에 왜 나왔는지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악시아 코인은 제가 아직 받지 못했고 그냥 악시아 인사이더 레포트를 받아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 악시아 인사이더 레포트는 이것도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악시아란 이렇게 쳐보게 되면 나와 있는 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돌리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구글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백서가 나오게 되면 백서를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구글에 있는 거 axiacoin.org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다 있고 또 자동으로 번역도 되는 것도 거의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거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코인은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처럼 POW 방식으로 하는 조폐 방식이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드느냐 하는 어떻게 이게 돈이 되느냐 이 은행 이자처럼 받는 POS 이게 악시아 코인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요. 퀀텀, 네오, 뭐 스트라티스 이런 게 있고 파이코인이 이제 POI 방식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돈으로 받게 되는 이런 POW 방식, POS 방식, POI 방식 이런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대부분의 코인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시고 POW 방식은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POS 방식은 악시아 코인, POI 방식은 파이 이렇게 아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영국의 은행이 생기고 영란은행이죠. 처음에 영란은행이 생기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그 당시 영국 황제가 이 사람들한테 빌린 돈을 전쟁하는데 못 갚겠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저 왕 갈아버리자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던 오렌지공을 불러다가 영국 왕을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부채의 발행은 은행권의 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마치 미국이 막 금이 있는 것처럼 달러를 찍어내다가 금이 없는 게 프랑스 드골 대통령한테 걸리니까 신용화폐로 바꾼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이미 1672년에 있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300년 후에 그러한 문제가 다시 있었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하고 막 돈을 찍어내니까 블록체인이 나오고 똑같은 이치로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나오고 비트코인 나오고 이더리움 나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진화한 게 파이코인 같은 게 나오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 게 이제 악시아인데 뭐 다른 은행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악시아 코인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왜 우리가 미 연방은행이 나라 은행이 아니라 주식회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은행이 한국이나 이런 한국 같은 나라는 중앙은행이 돈 찍는 게 나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 예를 들어서 홍콩만 가게 돼도 이거 악시아 코인이고요. 홍상뱅크 홍콩 달러가 있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홍콩 달러가 있고요. 뱅크 오브 차이나 홍콩 달러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홍콩 갔을 때 이거 돈을 왜 여기 돈이 왜 발권은행이 우리는 뱅크 오브 코리아인데 BOK인데 다 다르나 역사의 발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시대에 뒤처집니다. 코인도 아마 여러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하면서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소봉 프로젝트 특강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